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보규 TV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특강의 최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내게 한 번의 행운이 찾아오면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행복을 전도해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따뜻한 감동이 있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특강.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 소장과 함께 내 안에 숨겨진 행복을 찾아 떠나보자. 소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소장님으로도 계시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36년간 근무했습니다. 36년 동안요? 주로 그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었죠? 시청에 주로 있었고요. 네. 구청에 국장도 하고, 마지막에는 한강 사업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사실 36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신 분이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스타 행복 전도사, 스타 강사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의 운명은 잘 몰라요. 퇴직하고 나서 대학에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현직에 있는 때 제가 부의사관 시절에 네. 서울시의 민방위 과장을 했거든요. 그때 민방위 직장 대원들에게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예. 그 들은 사람 가운데 회사의 교육 담당도 있고 사장도 계시고 계셔서 그분들이 듣더니 서로 와서 좀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지방 아카데미도 가고 갔더니 예. 이게 꼬리를 물더라고요. 음식점처럼 간판 없는 식당도 맛있는 음식이면 권해서 또 가게 되잖아요. 네. 제 얘기 들으면 전부 좋대요. 또 해달래. 그러다 보니까 요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 참 얼마나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참 맛있는 음식이었길래 그렇게 소문이 나서 강의를 여러 군데 다니셨는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그 맛있는 음식은 네. 우선 입맛에 맞아야 되지만 영양이 줘야 되고 먹고 나서 그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강의 예. 똑같습니다. 들은 분이 행복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강연을 들었을 때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진술을 우리 소장님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취할 수 없는 만남,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게 많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순금보다 더 좋은 게 현금이잖아. 현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직장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 만남이 운명을 바꾸지만은 그 운명을 만나는 계기는 세 가지 이유로 만납니다. 첫째는 우연히 만나지만 또 인연이 있어 만나지만 피할 수 없는 만남.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시작은 처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슴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토해 놓겠습니다. 저는요, 시골에 6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2장을 28년 하셨어요. 근데 놀라시지 않는 분은 면장 따님이신가 봐.
이 셋째 아들은요, 형들이 둘이 보호하고 있어요. 동생들이 받들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셋째 아들이 최고야.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율곡 선생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복유 교수가 셋째 아들입니다. 죽을 겁을 많이 넘기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장집 셋째 아들 떠내려간다고 마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때 구해주지 않았으면 전 인천 앞바다에 뼈로 있을 거예요. 고맙죠. 두 번째 죽을 거면요, 여기 숙녀분들 남자들 얘기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라며. 제가 군대 가서요 죽을 뻔했어요. 군이 갔는데 전방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막 신나게 달리는데, 그때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습관처럼 유행가를 군가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풍령이라는 노래를 구름도 차고 가는 신나게 부르다가 갑자기 차가 일렁하더니 논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아찔하더라고요. 죽었나 살았나가 궁금해. 있더라고요. 있잖아. 나중에 보니까 미군 집 차고 교행하다가 우리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요, 제가 침상에 누워서 그때까지는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서울의 명동에 빌딩 하나 못 가지고 있고 시골에 농사짓는다고 자기 고생 내 고생, 면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거 하지 하필 이장 하느라고. 그건 제가 용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농사꾼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아버지를 원망했던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렇게 가가지고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와. 왜 안 오겠어요?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얼굴 못생기게 내가 책임질 일입니까? 여자가 선보러 갔대요. 갔는데 선보는 자리에서 남자가 글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자가 재밌게 생기셨네요. 그랬대요. 농담 잘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못생겼다는 말을 둘러한 거 아니야. 엄마를 붙들고 항의했대. 엄마, 오늘 그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대. 그러니까 엄마가 올기 왔구나 싶더니 장롱에서 방석 꺼내더니 딸 앞에 깔고 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정지 사과해. 미안하다. 엄마도 너를 이쁘게 낳고 싶어서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낳으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엄마가 따라다니는데 중간에 너 아버지가 끼어드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때문이잖아. 근데 그날 생각을 고쳤습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 순간 지금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존재 이유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황금이잖아. 그중에 순금이잖아. 순금보다 더 좋은 게 현금이잖아. 현금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라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저는 어머니 살아계셔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서 관광시키는 게 꿈이었습니다. 기회를 들어가지고 다 됐어. 이제 올라오시면 떠나는 날이야. 전화가 왔어. 그래서 넘어지셨대. 그게 중풍으로 넘어진 날이었습니다. 한이 남았어. 끝내가 어머니는 그렇게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하면 난 눈물이 찡 나.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우리를 키워주잖아요. 사과나무하고 소년이 둘이 친구야. 나무야 잘 있었어? 학교 갔다 왔어? 학교에서 돈 가져오래. 돈이 없어. 왜 걱정해? 사과 따다 팔어. 집이 넘어가려고 그래. 걱정이 돼. 가지 잘라다가 집 꽂혀. 홍수가 나가지고 떠나야 되는데 징검다리는 떠내려가고 나무한테 가서 야 큰일 났어. 홍수가 되는데 뗏목맹이들 나무가 없어. 그랬더니 왜 걱정해? 밑둥차 달라다가 떠나. 사과나무 잘라서 소년은 떠났습니다. 생명을 이었습니다. 내중에 와보니까
고향 땅에 오니까 다 폐허된 땅에 어느 구석에 그루터기가 있어. 그걸 앉아보니까 그 그루터기가 옛날 자기에게 사과를 주고 나무를 주고 생명을 건져준 그게 누구냐? 어머니잖아요. 어느 만든 말이겠지만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가 아들 하나 보고 키웠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대학을 들어갔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변했어. 너 무슨 걱정 있냐? 아니, 엄마 없어. 걱정 있지? 엄마 없어. 있잖아. 엄마 눈을 못 속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 여자친구가 엄마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묻길래 나는 엄마가 좋거든. 그런데 내가 그냥 그 친구한테 내가 좋다 그랬더니 엄마 증거를 보여달래. 증거가 엄마 간에 오래. 엄마가 늙으니 간 가져 뭐하냐? 하나 떼어줄게. 간 하나 떼어서 아들 손에 지켜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간을 떼어들고 뛰어가다가 다쳐 넘어졌어. 돌풀이에 걸려. 엄마가 뒤에서 보다가 얘 어디 다친 데 없냐? 이게 어머니입니다. 그죠? 제가 우연히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 조금만 하면요, 371년에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그죠? 918년에 고려가 건국했잖아요. 1392년에는 조선이 건국했잖아요.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억불 숭유 정책을 했던 건 역사에 알잖아요. 조선이 건국해서 고려의 잔재를 이방원이라는 태종대왕은 자기 외갓집까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방원 씨는 셋째 아들 세종대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세종대왕이 임금되니까 세상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자들 모아놓고 한글도 맹글게 하고, 북방민족 터대로니까 군인들 보고 심심하니까 거기 가서 걔들이나 쫓아라. 또 과학자들 모아놓고 치고기 맹글어봐라. 우리 역사상 민족상 가장 훌륭한 세종대왕이 탄생해서 조선은 탄탄한 국가를 기틀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594년 건국부터 200년 때, 이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7년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임진왜란 같은 전쟁을 몇 번 했느냐? 931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쳐들어온 전쟁을 방어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칼의 노래 보니까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가, 원래 임진왜란 끝나고 권륜, 원균, 이순신 세 장군에게 1등 훈장을 줬습니다. 두 분은 뭘 했는지 잘 몰라, 국민들이. 이순신만 알아. 왜? 이순신은요,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 근데 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방학 때 일기 써보셨죠? 아무리 몰래 감춰서 책상 서랍에 꼭꼭 감춰놔도 그 일기 엄마는 봅니다. 안 봤나? 세종대왕도 일기 쓰면서 후세 일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1월 달에 추웠겠죠. 1월 달에 일기를 이런 일기 썼습니다. 남중 잠독지 징비록에 있는 걸 칼의 노래에 소개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없는 병들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아니, 그때 땅 위에 지옥이 있었나? 지옥이 뭐냐 봤더니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어내버렸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열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걸 토하면 굶주린 백성이 얼굴을 털어먹고 빨아먹었다. 심연 여자들은 달려도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여기까지 읽고요. 제가 책을 내 소재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금도 찾아다 읽습니다. 왜? 아무리 서러운 걸 상상해도 사랑하는 아내를 자식을 잡아먹는 현실이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겪은 아픔이었습니다. 이 가난은 언제까지 왔느냐? 1961년도 경제개발 500년 시작할 때는 우리 국민소득이요 86달러입니다. 86달러면 가장 못 사는 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잘 살고 못 살게 팔자만 아니다. 팔자는 못 고친다. 팔자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습니다. 팔자 못 고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잖아. 팔자를 못 고치는 게 1자는 4자로 고쳐. 2자는 8자 돼. 3자도 8자 돼. 4자도 8자 돼. 5자는 6자 돼. 6자는 8자 돼. 7자도 8자 돼. 9자도 8자 돼. 이 얘기야, 이 얘기. 이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가로지르면 0이 2개가 되잖아. 새로 나오면 3이 2개가 나오잖아. 근데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 정산수출 건설. 그러면서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자. 아니 싸우면서 일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싸우면서 이 친구가 막 때리는데 어떻게 또 이러래? 이러다 말고 내가 그다 맞지 어떻게 싸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느냐?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13등이잖아요. 무역 경영량은 11등이야.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은 7등이야. 축구하고 야구를 동시에 4강 들어간 우리나라밖에 없어. 없어요. 혼자 해도 1등이라고 우리나라야. 김연아 선수. 쫙 나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집사람 옆에 두었는데 그랬어요. 둘이 보면서 저 엉덩방아 한번 껴주지. 이랬더니 말 떨자마자 엉덩방아 찢어진 거야. 아, 나 그래서 속으로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김연아 씨 나갈 때는 넘어지면 말라. 안 넘어지더라고. 나는 말하면 되니까요. 오늘 내가 강연하다고 잠깐 하니까 지금 여기 앉아 방청하시는 여러분들 또 지금 TV를 중간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왜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왜 102등일까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꼴찌야.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행복한데 행복한 모르냐 이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작거나 모자랄 때는 꼬리를 내버린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는 돈 적은 사람은 꼬리를 내리고 큰 차 타고 오면 자동차 작은 차는 꼬리를 내리고 좋은 대학 간 아들 낳은 사람은 나쁜 대학 간 아들 낳으면 꼬리를 내리고 큰 아파트 살면 작은 아파트는 꼬리를 내리고 남이 큰 명품 가지고 있으면 작은 명품들은 꼬리를 내리고 비교하면 늘 내가 모자라니까 그때마다 슬프게 생각하고 그걸 한으로 생각하니까 우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한 번 사는 거예요. 10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사는 거야. 그나마도 자기 인생 자기가 대신할 수가 없어. 행복은 행복이다. 홍익인간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하고 비유가 아니라 남이 기쁠 때 내가 동시에 기뻐야 되는데 남이 기쁠 때는 4초의 땅을 사면 배가 아파. 4초의 땅 사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장 행복할 때는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집 샀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건 일생에 한 번이잖아. 남들은 해마다 사. 내가 자식 낳아서 장가 드리는 날 참 기뻐요. 나는 한 번 드리면 그만인데 맨날 결혼이 척척짝이 와. 그거 보고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낚시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척하면 기분 무척 좋대요. 손맛이 죽여준대요. 느낌이 오지요? 쫙 할 때. 나는 거기에 죽지 않고 여자가 얼굴이 V라인, 몸매가 X라인. 그럼 나는 그냥 어느 가수가 아주 그냥 죽이어져 이러더라고. 근데 요새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니까 재미를 찾아야죠. 그런데 낚시꾼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월척할 때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옆다리에서 낚시하던 친구가 큰 고기 걸어가지고 잡기 직전에 그때 놓치면 옆에서 그래 그 기분 좋다대. 이게요. 세 번째는요, 편을 갈라. 남북이 가린 것도 한이 되잖아요. 선 끝에 보면 또 갈려, 그지? 세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왕따시켜. 서로 편 걸려가지고 그냥 편짜기에 작정했는데. 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나라는 브랜드로 살고 왔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고 소망을 내일에 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한번 재해석해보자. 첫째 뭐냐? 일생이다. 한 번 사는 거다. 한 번 사는 거야. 10번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사는 거야. 그나마도 자기 인생 자기가 대신 살 수가 없어. 누가 여자가 참 예쁜 여자가 우리 여기 아나운서님처럼 저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이 벌 때 보이듯 보일 거예요. 그지? 두 번째는 경제활동은 필수야. 돈을 벌어야 돼. 이 세상에 돈 벌지 않고 살 수 없어. 근데 돈은 암만 벌어도 끝이 없어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가자대로 돈에 매달리는데 그게 인생의 핸디캡이에요. 돈에.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 없을까? 세 번째는요, 연습감이 없기 때문에. 저 뒤에 앉은 사모님 내 관상을 슬쩍 보니까 첫 번째 그 남자가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몰랐잖아. 그리고 지금 자는 선생님, 그네 땅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 그랬지. 왜 팔아가지고 지금 후회합니까? 몰랐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첫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연습감이 없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한 번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람있게 행복이 뭐냐 이게. 10가지 복이 있다, 10,000가지 복이 있다, 소문만복내. 10,000가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별걸 다 얘기해. 머리복, 잠복, 친구복, 먹을복, 뭐 처복, 자식복, 무좀복. 아니 세상에 무좀복이 있다더라고. 아니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동이야 이건. 무좀복이 뭔가 봤더니 자기 형은 진무좀이래. 자기는 건무좀이래. 그게 행복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그렇게 우기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행복이 뭐냐? 5가지가 있다. 어복이 있다. 중국 고전이나 우리 고전이 똑같아. 뭐냐면 첫째가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건강에 사는 것, 세 번째가 부가 유지되는 것, 네 번째가 더 깊게 사는 것, 다섯 번째가 고종명이야.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잘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어느 의학 박사가 건강 강좌를 나르더라고요. 아침에 내가 조천 강연에 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쫙 의학 박사인데 딱 한데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잡수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아이러니하잖아. 현대의학은 소식이라는데 의사가 많이 먹으라니까 그게 쏴 했어. 뭘 먹느냐 했더니 나이를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 나이를. 장수하려면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터득한 게 저는 척 보면 누가 오래 살 거랍니다. 누가 오래 사느냐?
애들이 오래 살아요, 애들이. 근데 건강에 대한 상식은 너무 많이 얇잖아요. 넘쳐요. 정보가 넘쳐. TV 틀으면 건강 강좌, 건강을 아는 것.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건강하면 장수는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안만 벌어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돈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호덕. 덕이 있어야지. 어느 사람이 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따르더라고요. 십계명이 뭐 같더니 십계명이 이렇대요. 일일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일을 제기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삼삼하게 놀고,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말고.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친구 싸워요. 내 친구 초등학교 동창회 엊그제 갔는데요, 둘이 싸워요. 뭐가 싸우느냐? 옛날 초등학교 때 옆에 앉았는데 고무를 가지고 갔대요. 지우개 아직도 안 줬다고 그거 줬다 안 줬다고 싸우더라고요. 아니, 사소한 일에 생명 걸지 말라 이게. 하고 감동을 하래. 여자들이 더 사는 거는요, 남자보다 감동의 빈도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어느 분은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며. 자질이 다른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여자 아기 낳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조금 살겠다는 얘기인데 감동하라는 거야. 그건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은 방송에 적합한 말은 아니야. 그런데 육값 하지 말라는 거야. 7 맞지 말고, 팔팔하게 살고, 구질구질하지 말고, 열어라 마음과 지갑을. 그게 덕이 있네 십계명이래. 어느 분이 그러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야 하는 소리지. 그런데 마지막에 죽은 건 고정명이잖아. 어떻게 죽느냐 보니까 가장 멋지게 사는 죽음은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죽을 때는 혼자 미소 짓고 만일 울게 하라. 그 대표적인 삶을 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40만 명이 영하 10도에 명동 성당에 줄 서가지고 조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성직자들은 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성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존경받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이게. 뭘 선택하느냐? 선택에 3가지가 있다. 이게. 첫째 뭐냐? 누구든지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애들을 인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과외시키느냐? 왜 학군이 필요하냐? 왜 외국 유학을 보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동시장에 나갔을 적에 어떻게 하면 노동가치를 고부가치 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직업을 행복하냐? 아니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느냐? 배우자는 자기가 선택하잖아. 저는요, 여기서 내가 고백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중학교 때 만났어요. 내가 10년간 관리했어. 무균 상태에서 접수했어. 지금 접수한 지 41년이야. 예뻐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 사진을 갖고 다닙니다. 오늘 같이 왔어요. 갖고 다니잖아요, 늘. 왜 갖고 다니냐? 이쁘니까. 근데 어느 직장 여성이 남편 사진 갖고 다니더래. 근데 졸릴 때 본대요. 피곤할 때 본대. 화날 때 본대. 화가 풀린대. 왜 그랬더니 이 더러운 음악으로도 일생 동안 사주는데 잠이 달아난데. 남편에게 장기권 선사한 적 있습니까? 남편이 장기권을 선사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장기권 한 적이 3,000원이야. 3,000원 주고 남편이 사왔다가 집에 올 때 3,000원 들고 와서 띵동 하면 누구세요? 그럴 때 까꿍.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시 있죠. 김상욱 씨의 시. 비오자 잔뜩 때 봉선화가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듣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적을 누님께 보내자. 누님 편지 받고 차마 울까 웃으실까? 고향 남쪽 하늘 바라보며 봉소나 물들이던 추억들은 눈물지 않을까?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오다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만 볼까 선물할까? 망설이다가 당신에게 선물하기로 했어. 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꽃일까? 당신 얼굴일까? 궁금했어. 얼굴 옆에 갖다 대고 꽃 한 번 보고 얼굴 한 번 보고 꽃 한 번 얼굴 보고. 그러고 나서 꽃이 더 이쁘구나 이러면 개박살나는 거야. 당신이 더 예쁘다 이러고는 꽃을 주고 아내 이마에다 입맞춤 한번 해주면 그때 받아든 꽃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3,000원이야? 아니지. 진주 목걸이는 여기 계시지만 여인의 목에 걸렸을 때 아름답습니다. 대지에 던져지는 볼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가 보석이면 바닥에 깔고 다니면 발만 부러질 뿐이죠. 그러니까 가치는 어떤 생각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가족이 소중해. 두 번째는 지역사회, 국가, 직장, 민족,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 유관순 누나가 왜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까? 생명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했잖아요. 안 죽은 의사 총을 쐈어요. 총 쏘고 도망갈 수 있는 엊그저께 백조의 제가 갔지만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적장 2등 방문을 죽인 거야. 데레다 수녀 69살짜리가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까? 권력도 금력도 재력도 가진 것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주인 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믿겠습니까?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어주세요. 그분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오늘도 위험지역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리카로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홍익인간,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현재보다 과거보다 미래의 소망을 도라는 거예요. 자, 과거를 참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우리 부인 집사람과 같이 갔거든요. 폼 잡고 와서 탁 앉았는데 누가 뒤에서 탁 때려. 돌아보니까 알듯 말듯해. 너 누구지? 그러니까 너 중학교 동창이잖아. 누군데? 임마, 너 집은 초가집이잖아. 우리 집은 기와집이야. 거기서 지금 기와집 얘기가 왜 나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송파에 살아요. 그 부인은 가보면요, 집에 가면 옷장이 2개야. 남자 옷장, 여자 옷장이 따로 있어요. 남자 옷장은 여름옷 꺼내고 겨울옷 집어넣어도 와 있어서 걸 수 있어. 여자 옷장은 빽빽해. 가득했어. 그런데 옷이 넘치니까 백화점에서 지절대를 갖다 놨어. 이렇게 걷다가 놓고 그게 2개야. 책부터 덮어놨어. 어느 날 가서 열어보니까 전부 여자 옷이야. 근데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 내일 모레 동창회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람 같이 왔는데 이거 한 줄 알아면 이건 내가 상징적으로 집사람을 얘기한 거지. 여자들이요, 현재형 인간은 오늘에 만족하면 명품 아니면 입으려고 들지 않고 보석 좋아하고 사치하려고 들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미래의 소망을 두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은요 1년 후에는 자동차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에다 1억 저축하고 있으면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뻐개도 나도 필요하면 언제나 살 수 있어. 소원을 빌어도 오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끝나고 밥 먹으면 돼. 오늘 가난합니까? 내가 노숙자들 1,500명에 특강을 했잖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노숙자 대책할 때 용산 국민회관에서 옷이 흠찜 젖어가지고 반스 밑에도 물이 줄줄 나올 때쯤은 제가 신문 배달할 때 그랬어요. 신문 배달은 우산을 못 쓰잖아요. 쏘닥비 해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달려갔는데 젖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흠찐 저 집은 우산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두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언제 변해야 되냐? 해가 바뀌고 나이가 들면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위와 호칭이 달라지면 변해야 됩니다. 어머니 때와 할머니 때는 달라야 됩니다. 사장 때와 국장 때는 달라야 됩니다. 조직이나 주변 사람이 변할 때, 새로운 도전할 때, 또는 내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에 앞장설 때 변해야 됩니다. 이때 그때 못 변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 전략은 여러 가지 있죠. 속도가 빨라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사이버 세상이고 가치관이 파괴되고, 이 가치관이 파괴돼가지고요, 지금이요, 우린 동양은 유교 사상으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죠? 70 먹은 노인과 17살 먹은 처녀가 외나무다리에 만났어. 누가 피해야 될까요? 여자가 안 피해. 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어른한테 자리 피해. 자리 비껴. 할아버지 비키세요. 넌 삼강으로도 몰라? 알아요. 삼강이 뭔데? 압록강, 두만강, 한강 아니? 그거 말고 장유유서, 어른과에는 차이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소년이 그래요. 할아버지는, 그럼 레디 퍼스트는 모르시나요? 문화가요, 가치관이 여러분이 따님 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따님이 여러분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그 변화 속에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 먼저 보고, 오르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통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유목사관에서부터 불교는 유교로 기독교 다종사회로 가면서, 대가족은 이제 독신가족 증가하고, 단일 혈육 공동체는 다문화 경제 동체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괴로운 게 행복하지 않는 게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뭐가 있느냐? 일이 많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두 번째는 병이 있습니다. 무좀 있고, 충치 있고, 혈압 높고, 혈당이 있고,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병을 다스리면서 가라앉는 얘기죠. 세 번째는 생활고 참고 견뎌야 되죠. 100만 원 월급 타는 세대가 둘이 사는데, 한 부인은 100만 원 들어오면 20만 원 우선 저축하고 나머지 80만 원 가지고 쪼달게 한 달을 사는 거야. 그렇게 1년 지나면 240만 원의 저축액이 있고, 우선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쓰고 모자는 걸 꽂으면 1년에 가면 240만 원의 빚이 있게 되는 거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암 걸릴 수 있습니다. 불날 수 있습니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화재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강 가면 견뎌야죠. 이겨야 됩니다. 다음에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심심하십니까?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가 없으면 제 카페에 들어와서 제 그림 이쁜 거 많이 올려놨어요. 보세요. 자, 그거 갖고 못하고 어려진다. 그럼 우리가 바람직한 현대의 모습은 뭐냐? 열정과 지혜, 젊은 지식, 도전과 아이디어, 자기개발과 학업,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이것 못하면 성공의 확률은 기대치를 미달한다. 그러면 성공 전략이 뭐냐? 가족 중심의 행복을 찾으라. 이게 뭐냐? 신혼시절로 돌아가야 돼. 두 번째는 중간에 관계를 점검하라. 이게 애정관계는 이상이 없느냐? 내가 남편 잘하고 있느냐? 내가 뭐 도울 거 없느냐? 가족관계 좋으냐? 세 번째는 노년 대비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터에서 행복은 뭐냐? 직장에 인력 맞는 것, 연봉과 수익을 올리는 것. 간단하지. 연봉 수익을 올리는 것, 매출 올리고 새로운 상품 내면 연봉 올려가지고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삶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연극 배우가 되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저는 좋아하는 연극 배우가 누구냐고 좀 물어봐 주실래요?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최불암 선생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그 양반은 다 소화하더라고요. 수사반장에서는 형사야. 전원일기에서는 우리 아버지야. 5공화국엔 정주영 씨 역할 맡았는데 정주영 씨보다 더 정주영인 것 같아. 거기 나왔던 이승만 역할 맡으면 이승만 냄새가 안 나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못해. 그 양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했으면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만약 이승만 시켰으면 나 이렇게 할 것 같아. 나 이승만은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모든 배우나 연극은 주인공의 역할을 맡은 작가의 의도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해? 안 돼. 작가가 죽으라면 죽어야지. 에잇! 하면 만스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에잇! 하니까 안 죽었다 임마. 잘릴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가 관객이잖아요. 아내 역할은 남편이 관객이잖아요. 남편 눈에 들지 못하는 아내, 아내의 눈에 들지 못하는 남편, 자식에게 마땅치 않은 부모, 사회에서 사원에게 마땅치 않은 사장, 국민이 바라지 못하는 일을 못하는 정치인. 그것은 연극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우리는 다 연극을 하게. 두 번째는 주전이 되는 게 주전이 되라. 운동선수는 주전이 돼야죠. 후보로 있으면 안 되잖아. 주전되기 위해서는 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박지성 씨, 한 번 보니까 박지성 씨 축구 잘하잖아요. 발을 보니까 발이 그냥 평발인데 얼마나 연습했는지 어느 무용가의 발을 보니까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 있잖아. 발이 엉망이더라고. 만 시간의 노력, 주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세 번째는 교장선생님 행동을 하게. 교장선생님은 뭐냐? 인격은 뭐냐? 인격자는 뭐냐? 자기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이성으로 억누르는 힘이야. 그러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다. 참다.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화날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본인은 화나서 한 말이야. 들은 사람은 화가 났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상처를 주면 평생 칼로 낸 상처는 치유가 돼. 말로 낸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내뱉은 말 한마디. 저는요, 우리 집안 어르신 한 분이 중학교 때 학교를 못 가고 있을 때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학교 왜 안 가느냐? 수업료 안 준다고 학교에서 떨려놨어. 그랬더니 다 공부도 제 팔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촌천살인입니다. 내 팔자는 중학교에서 못하는 팔자라는 얘기야. 그때부터 제가 그분이 좋지 않더라고.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끝내.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갔던 농촌 청소년이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던 군대 가서 터닝포인트 해가지고 거기서 밤새워 공부를 해가지고 커피 터지면서 제가 군대 가서 참, 여기 아나운서님 계시지만은 제가 군대 방송 아나운서 했어요. 그거 행운이에요. 지금은 목이 좀 나쁩니다. 그때 목소리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거 했어요. 자유의 메아리 친애하는 인민군 이랬어요. 이게 특과예요.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가니까요. 동사무소 들어가니까 입구가 두 개더라고요. 일로 가면 당구장, 일로 가면 동사무소. 우리 동네 온 사람은 당구가 다 500이래. 저는 그거 못했습니다. 왜? 야간대가 다녔어요. 사무관 돼가지고 그때 유행되는 게 춤이야. 신촌 카바레 가서 공무원들도 밤에 가면 막 한대. 스로. 저는 그거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때는 언제냐? 우선순위가 살아야 해. 그런데 성공 전략이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뭐냐? 최선을 다하라 이게. 남에게 봉사를 베풀어라 이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게. 내가 중심이고 세상의 제일이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같이 자, 제가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른쪽 주먹을 들고 목이 터져라고 한 번 우리 행복한 인생 멋지게 삽시다. 해볼까요? 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 하루입니다. 1시간은 60분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노인도 옛날 사람도 지금도 똑같으니까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그게 자기가 행복한 길로
인도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행복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비관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포기하고 긍정하지 않고 좌절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러 가는 길이 오늘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길 바라면서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좀 하실까요?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셨고 기쁘셨던 일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69년 얘기해야 됩니다. 다 좋았어요. 아내만 다 결혼할 때, 직장할 때, 애들 장가 드릴 때, 손자 볼 때 모두 생각하면 또 남들이 형제들이 좋은 일 있을 때 조카 대학 갈 때 모두 기뻤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시죠. 주위를 보면 이제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그건 한 말씀이죠. 한 말씀 드리면요.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도 행복한 일은 소망을 내일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쾌청한 날로,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할 수 있고 저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순간의 행복이 영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분들은 내일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50분 내내 정말 방청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행복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장님. 예.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행복은 네. 행복이다. 행복은 행복이다. 예,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이라는 게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서 사소한 것에서 찾을 때 그것이 역시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요.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특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